한성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한성대학교는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전부 학부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지금 인문계, 자연계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인문계 기준했을 때는 재작년 22 입결 평균이 3.6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16, 그래서 무려 0.44가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여태까지 본 학교들과 비슷하죠. 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22 입결이 3.79였어요. 근데 23 때 3.43으로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저가 없는 이 교과 전형들은 내신 컷이 아무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이 역치값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 2, 3회 정도 더 이 데이터 자료가 쌓여야지만 그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3년 차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니까, 바뀐 제도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우선은 인문계열에서 3.6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보려면은 특히 한성대는 뭘 봐야 되냐면, 한성대에 되게 특이점이 뭐가 있냐, 야간하고 주간학부가 다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야간. 야간학부는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학이 한성대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다시피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야간학부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러죠? 예신값. 일단은 글로벌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 특이성? 약간. 그리고 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졸업 예정자들도 있지만, 그렇죠. 주로 이제 졸업을 하고 하시고 이미 요 현역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거나 네. 아니면 뭐 1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네. 내가 요 학과를 다니겠다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요게 아무래도 현역생들도 낮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저녁에 이 공부를 하겠다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존의 입결값이 3.65였어요. 물론 네. 되게 높은 값이에요. 네. 하지만 거의 0.89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글로벌 패션 산업 학부가 나름 이 한성대에서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야간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일단 지원하는 학생들이 현역이든 현역이 아니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을 병행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좀 주안점이다. 그러면 주간으로 제일 높은 게 상상력 인재 학부라는 학부. 일종의 자율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형적인 인문 계열이 사회과학부예요. 사회과는 2.89.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주간이 2.99. 그래서 여기까지 문화 콘텐츠 학과 야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뭐 야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근데 아니니까. 야간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특이한 게 똑같은 과잖아요. 네. 문화. 네. 원래는 콘텐츠 학과. 문화 콘텐츠 학과인데 여기 잘못된 거죠. 네, 문화 콘텐츠 학과인데 주간하고 야간이 있는데 야간이 더 점수대가 주간보다 더 낮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딱 요 봤을 때 학교가 아무래도 야간대를 운영하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그치. 하는 게, 또 그러한 내신까지 갖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여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만 네, 우리가 가치를 보는 게 맞다.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 일반고 현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리 이쪽 산업 업계와 연계되는 걸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간으로 가겠죠. 선뜻 야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냥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 연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쵸. 그냥 추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졸업한 친구들이 이미 일정 이상의 좋은 성적 갖고도 내가 다시 이 분야로 갈 건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난 주간에 일 못해 하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네. 한성대. 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한성대에 오히려 야간에서도 문화 콘텐츠나 글로벌 패션은 상당히 높은 입결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거지. 현역생 기준하면 상상력 인재 사회과학부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주간이 그냥 가장 그렇겠죠. 높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하는 게 네. 맞지 않느냐를 보고, 올해는 이제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들이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꽤 높게 성적을 형성하니까, 원래 한성대가 원래는 이런 뷰티 디자인 헤어 이쪽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볼 수 있고,
공과 계열은 그냥 IT 공과 대학 하나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미래 모빌리티 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이제 신설했어요. 이제 2개 학과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올해는 지금 보시고 있는 입결과 거의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나게 내려갈 거라 보는 건 아니지만 3.2 라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낮아진다고 하면 3.5 라인 정도 사이에서 설정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집 인원을 보면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있는 IT 공과대학이 41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훨씬 많잖아요. IT 공과대학 야간이 제일 높아요. 3.4. 근데 이거는 야간이잖아요. 저거는 무조건 직장 다니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네. 학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야간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생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하기를 네. 위해서 이렇게 선택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낮에는 일을 병행하면서 내가 계속 학업을 이어가겠다. 야간대로 갖고 있는 게 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성대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위치를 잘 잡아. 그렇죠. 야간 학부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학교들이 운영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이제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재직자 조율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따로 있고 성인 학습자 전형이라서 야간 학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이 아니라 야간 학부로 운영하는 학과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예 성인들을 위한 그런 식으로 야간 학교가 대체로 다 존재하는데 한성대는 그게 아니라 일반 학과를 주간 야간으로 한 거의 유일한 학교인 거예요. 일반 대학도 대학원이 아닌 대학에서도 야간이 그런 네. 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막 특성화고 재직자 조율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직장을 3년 이상 다닌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것도 일종의 학위를 따기 위한 거. 그리고 만 30세 이상인 성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활용하는 게 이제 성인 학습자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는 수업이 저녁 야간에 그렇죠. 그건 전부 아. 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학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는 교육 과정이 뭐 융합 경영, 뭐 융합 뭐 IT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정말 성인 대학이라고 일종의 봐야 되죠. 우리가 그냥 야간 대학, 진짜 야간 대학이죠. 그런데 한성대는 그게 아니라 일반 학과로 저렇게 쪼개놓은 거.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이 입결에서 그냥 그 정도 무난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일단은 혹시라도 본인이 낮에는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야간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한성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